네, 안녕하세요. 아마존 글로벌셀링 정윤선 매니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2년차 이상 되신 소비자 판매자분들을 담당하여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서밋을 준비하면서 소비재 분과 세션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조금 설레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조금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입점하시는 형태에도 사업의 규모도 그리고 판매하시는 상품도 모두 다 다르지만 딱 한 가지 공통점, 소비재 판매자로서 어떻게 하면 아마존 글로벌셀링을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 다양한 분들이 자리해 주셨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저는 한 분의 셀러의 목소리로 성공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비밀 전략이랄까? 이러한 부분들은 공유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비재 셀러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그분들의 성공 스토리를 가로지르는 어떤 공통된 주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공 요소들에 대해서 실제 케이스들과 함께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 드라마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한동안 굉장히 푹 빠져있던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 때문에 직진남이라는 단어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남주를 보면, 이 황용식 씨라는 남주를 보면 여주인공인 동백 씨의 마음을 훔치기 위하여 정말 불도저처럼 직진합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지, 그녀는 어떤 사람일지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데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녀의 마음을 포함한 다수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이 남자 주인공의 매력을 보고 시청자들이 붙여준 별명이 바로 직진남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의 타이틀로 성공을 향한 직진이라고 붙여놓았기에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아마존 글로벌셀링의 성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직진남을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생뚱맞게 직진남이냐고요? 이분이 해피엔딩에 도달하기까지 가지고 있었던 성공 요소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굉장히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대시합니다.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이 생각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이 여자 주인공의 반응을 굉장히 면밀하게 살피고 이 여자 주인공에 대해서 더 잘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적극적으로 어필하죠. 제가 실제 소비자 판매자분들을 만나보면 이 성공적인 판매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기회 발굴, 분석과 개선, 그리고 실행과 도전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3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3가지 요소를 실제 케이스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진남의 가장 성공의 큰 출발 지점은 바로 적극적인 기회 발굴. 조금 더 속된 말로는 밀당하지 않음, 재지 않음, 이러한 단어들로 시작되는데요. 성공적인 아마존 글로벌셀링 역시 이와 같은 적극적인 기회 발굴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입점 초기 단계에 있으시거나 입점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저에게 항상 물어보시는 말들이 있어요. 매니저님, 이 상품 과연 미국에서 얼마나 잘 팔릴까요? 제가 A, B, C, D 상품이 있는데 이 중에 뭐가 가장 잘 팔릴까요? 하나만 집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몇 가지를 다시 여쭤봐요. 가격은 어떤가요? 이 상품 인증은 잘 구비되어 있나요? 그렇게 몇 가지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고 나면 제가 드리는 대답이 보통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일단 한번 판매해 보시죠. 조금 무심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부분의 이런 질문들을 던지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에서의 기존에 판매하시던 프로세스와 그리고 사고방식이 잘해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는 걸 텐데요. 제가 틀린 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하실 때에는 장소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상품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잘 팔릴지 고르고 골라 그 상품을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또 최소 수량 계약과 같은 것들도 존재할 겁니다. 온라인 판매는 그렇지 않죠. 내가 가진 상품을 다 보여주고 5개, 10개가 되던 최소 수량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판매를 해보면서 반응을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스토어 문 앞에 서서 실제 이 내 상품을 가져가는 소비자들을 붙잡고 저기요, 지금 방금 저희 상품 가져가셨는데 써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이런 피드백을 물어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리뷰를 받아볼 수 있고 그들의 실제 피드백을 리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실제로 이 리뷰가 굉장히 자세하고 솔직한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제품들은 이 카테고리에서 2위, 4위, 5위를 하고 있는 굉장히 베스트셀러 제품들인데요. 하지만 이분들도 시작하실 때부터 내 상품이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시장 분석도 하시고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마케팅 툴들을 활용해서 내 상품을 잘 알리고자 노력은 하셨죠. 하지만 이분들이 이 베스트셀러를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질문을 던져봤다는 겁니다. 이 상품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잘 팔 수 있을까요? 때문에 저는 만약 여러분들께서 좋은 상품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이와 같은 질문으로 기회 발굴의 첫 스텝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리스크를 줄이실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직진남이라고 한들 정말 가능성이 제로인데 마구 달려들 수는 없겠죠. 내가 아이템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거나 혹은 신상품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면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베스트셀러 아이템과 같은 리스트를 보시면서 실제로 이 시장에서 잘 판매되는 물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생산력으로 뒤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어디인지를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대가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제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시기에는 이렇게 베스트셀링 아이템 연구와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내 브랜드 가치, 내가 생각하는 브랜드의 강점을 먼저 명확하게 하시라는 점입니다. 이런 명확한 기준 없이 바로 베스트셀링 제품 아이템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짓수가 너무 많고 선택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죠. 내가 생각하는 브랜드의 가치, 또 내가 가진 생산 능력, 특장점들을 기준점 삼아서 바라보신다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인터뷰에서 돈보단 환경, 한국엔 있지만 미국엔 없는 것, 한국에서 생산 가능할 것이라는 세 가지의 기준으로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신 리빙진 대표님의 말씀처럼 말이죠. 또 한 가지 성공 케이스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보다 보면 이분들은 시장 조사를 하시고 기회 발굴을 할 때 내가 하는 이 비즈니스가 글로벌 판매라는 점을 잘 고려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 말인즉슨 시장 상황에 맞춰서 내 상품을 선정하고 개선하고 또 내가 상품을 보여주는 방식을 다르게 하셨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예시처럼 김밥김이라는 컨셉이 익숙하지 않은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 스시김이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를 한다거나 휴잭맨의 딸이 막 김을 들고 다니면서 간식처럼 먹잖아요. 이런 미국 소비자들이 내 상품을 더 잘 검색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김스낵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셨던 이 판매자분의 예시가 굉장히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뷰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저희 전상훈 매니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종에 따라서 실제 색조 화장품을 판매할 때는 그 발색이 각 인종별 스킨색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 이미지를 보여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글로벌 판매에 맞춘 상품 선정이나 상품 디스플레이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직진하여 한 차례 달려왔다면 그 달려온 길에서 모아온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하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성공 요소는 Analyze, 바로 데이터를 통해서 소비자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스포일해서 죄송하지만 드라마를 보면 남자 주인공 황용식 씨가 정말 끊임없이 대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서서 바라보면 이분 똑같이 대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 여자 주인공 동백 씨의 마음이 어떤지 정말 반응을 열심히 훔쳐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동백 씨가 당신은 나보다도 더 날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글로벌 셀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기회 발굴을 위한 도전들을 하셨다면 실제로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젤라또 팩토리, 클리오와 같은 여러 소비자의 판매자분들의 인터뷰들을 보면 내가 1년간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했다. 데이터를 통한 의사결정을 하였다. 이런 말들을 비슷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소비재 판매자분들께서도 내가 소비자의 마음을 알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방면으로 뜯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미 많이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제공한 데이터의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소비자들이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내 스토어로 들어오는지, 어떤 땡땡 키워드를 검색한 소비자가 가장 많이 클릭한 상품은 무엇인지, 내가 판매하는 상품 중 색 베리에이션은 무엇이 가장 잘 나가는지,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아마존 데이터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데이터 숫자, 제가 그게 싫어서 문과를 갔는데 하고 한탄을 하시는 분이나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불만이 떠오르신 분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다행히도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툴들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은 1차적으로 가공되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쉽게 분석하실 수 있고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딱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그 2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공적인 아마존 글로벌 셀링을 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를 잘 모으고 분석하고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아마존 리뷰는 굉장히 솔직하고 자세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러한 리뷰들을 실제 인터뷰와 같은 그런 별도의 노력 없이도 비교적 쉽게 얻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리뷰들을 실제로 현명하게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리뷰를 보니까 내 상품이 좀 더 밀봉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패키지 디자인을 바꾼다거나, 혹은 내 상품을 보니 주로 소비자들이 이야기하는 오해가 있더라 라는 포인트들을 잡아내어서 그것을 Enhanced Brand Content라는 상품 디테일 페이지에 녹인다거나 하는 것들인데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리뷰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 상품 좋기는 한데 나는 이 냄새가 싫어요 라는 호불호를 말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실제로 성분은 비슷하지만 냄새가 나지 않는 버전을 출시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말에 내가 귀 기울이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면서 이 상품은 지금 기존의 상품 랭킹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재는 반복 구매가 더 가파른 성장 곡선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2번째는 검색어 데이터인데요. 앞선 세션에서 들으셨던 것 중에 브랜드 기능, 저희가 아마존이 드디어 미친 거 아니냐 이런 피드백을 들었을 정도로 혁신적이었던 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검색어 데이터를 보여주는 브랜드 애널리틱스인데요. 검색어야말로 시즈널리티나 트렌드를 반영한 여러 고객 수요들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내 상품 개발, 개선, 마케팅에 현명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작년 11월 연말 데이터 고객 검색어 데이터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프트라는 단어를 포함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500위권 밖에 있다가 100위권 안으로 올라오거든요. 이를 반영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베스트셀링 아이템들로 기프트 패키지를 구성한다거나, 혹은 이 상품 정말 연말에 선물용으로 참 좋아요 라는 것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상품 디테일 페이지와 그리고 스토어를 이런 연말 패키지에 맞추어서 업데이트를 하셔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만들어냈던 케이스입니다. 검색어 데이터를 통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시장에서 내가 이 시즌에는 이런 키워드들이 강세이구나, 혹은 요즘 탑 키워드들 중에서 가장 전환이 높은 상품들을 보니까 우리에게도 몇 개짜리 번들이 필요하겠어. 이와 같은 다양한 방면의 고객 수요를 측정하시고 나의 아이템에 맞게 개선과 확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제품들로 일단 직진도 해봤고 여기에서 데이터도 여러 가지를 모아봤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실제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적인 판매자라고 불리는 그분들의 차이점은 조금은 진부하긴 하지만 여기서 액션, 즉 그것들을 하였다라는 것에 있는데요. 앞선 예시들을 보면서 실제로 별거 아니네, 나도 저 생각 똑같이 했었어 라고 생각한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이 케이스들이 성공적인 케이스로 소개될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은 바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한 실행력을 가지신 성공적인 판매자분들은 실제로 상품 개발이나 개선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강한 실행력과 도전 정신을 보여주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아마존이 통합 마케팅 채널로서 성장하면서 마케팅 솔루션을 더 다양하게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성공 요소인 액션은 마케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저희 팀에서 올 4월 달쯤에 13분의 셀러분들과 함께 기존의 키워드 광고를 운영하셨던 내용을 같이 분석하고 제한점을 찾고 실제로 그걸 적용한 후에 4주 후에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제안까지는 드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 키워드 광고 개선 내용을 가지고 디테일한 조정을 하시는 것은 100% 판매자분의 액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개선점과 분석의 내용을 액션으로 빠르게 옮겨주셨고 그 결과 키워드 클릭량이 63.8% 증가하였고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나오는 매출의 절대량이 55.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키워드 광고를 통한 매출의 절대량뿐만 아니라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4.7%에서 27.1%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만큼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것을 액션으로 옮기는 이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마존과 함께 일하시다 보면 다양한 새로운 기능들이나 베타 프로그램들을 접하실 기회들이 생기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케이스처럼 비디오 라이브를 통해서 무료로 10,000명이 넘는 소비자들과 소통할 기회를 얻으시기도 하고 완전한 신제품을 가지고 322위까지 랭킹을 올리며 평균 5점짜리의 리뷰를 받으실 수 있었던 거는 이분들이 이런 새로운 시도를 빠르게 액션에 옮기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비재 전반에 대해서 성공 전략을 만드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다 보니 조금은 간단해 보일 수 있는 3가지 기회 발굴, 분석과 개선, 실행과 도전이라는 3가지 성공 요소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다 다른 판매자분의 예시를 들어드리긴 했지만 이런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계신 브랜드 오너분들은 다 이 3가지의 과정을 거쳐 좋은 성장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제가 역으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배우기도 하는 뷰티 브랜드 오너분이 한 분 계신데요. 저와 분기별로 만나서 쭉 상품 리스트를 늘어놓고 올해는 어떤 것을 한번 입점시켜볼까요? 이런 고민들 나누세요. 그러고 나면 대다수의 상품을 실제로 런칭을 해보시거든요. 그러면 몇 가지는 그 넥스트 히어로 아이템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넥스트 히어로 아이템이 될 만한 가능성을 보이긴 하지만 또 전반적으로 다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또 다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랑 마주 앉아서 이 상품은 조금 잘 판매가 되는 것 같으니 기존의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새로운 베리에이션을 내볼까요? 이 상품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철수할까요? 혹은 이 상품을 가지고 기존의 경쟁사 제품을 보니 이런 점이 저희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보완해서 다시 런칭을 해볼까요? 이와 같은 굉장히 데이터를 가지고 치밀한 분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굉장히 빠르게 액션에 옮기세요. 이분이 성공하실 수 있고 성장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시고 합리적인 가격에 하이 퀄리티 제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겠지만 그 기저에는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성공 요소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3가지 A워드를 기억하시고 직진남과 같은 글로벌 셀러가 되신다면
다음 베스트셀러의 주인공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